네. 격동의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합니다. 전북은 제 어머니의 고향이죠. 또 제 마음속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충남 금산 출신인데요. 저희가 10남매 중에 제가 10번째 막내인데 9번째, 제 위에 형까지는 다 전북 출생입니다. 1963년도에 금산이 충남으로 했기 때문에 저만 충남 태생이고 저희 형님 누나들은 다 전북 완주 출생입니다. 그만큼 저와 전라도 전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전북 명예도민으로 저를 좀 위촉해 주셔서 저도 전북 명예도민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동학의 발생지입니다. 동학의 발생지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원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의 정신, 인내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크게 패퇴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서 3.1운동과 4.19,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민주화운동, 87년 유혈항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도 87년 저희 학교 교정에서 보원철폐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서울 종로, 서울역, 영동으로 진출할 때 동학 농민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학의 피가 흐르는 동학의 후예였던 거지요. 이처럼 전북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역사 140년이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엄 이런 걸 보면서 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산돼서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 이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선배 열사들의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큰 전북이 삼중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이곳 전북 도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고, 오늘 최고위원회 이 장소도 마지막은 전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호남특위의 노력으로 전북은 올해 내년 사상 첫 10조 원의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10조 8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투자입니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우주 방사성 영향 평가형 사이클로트론 구축을 통해 전북을 AI, 바이오 생명, 우주융합 혁신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전북 재활병원 건립 등 인생 SOC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했으니 앞으로 잘 그것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전북 수건 사업인 아리백 산업단지 구축 역시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저희 어머니의 고향인 전북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전북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전북이 정말 눈부실 만큼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돌이켜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아마 광장에 있었을 겁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그리고 저는 그 탄핵소추문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파면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불면과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룬 밤이 계속되었고 일주일 연기되면서 소금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파면 선고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가 시도되었고 파기환송되어서 다시 우리는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려 또다시 당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큰 민주주의의 또 한 번의 위기였고 이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슬기롭게 극복하고 6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국민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종합주가지수는 2,700에서 지금 4,000대로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으로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또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반헌법적인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가 기자회견 때 2026년 제1호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특검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우리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경제에도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6번째 수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극복하고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그리고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의 성과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등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는 정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민생 개혁, 그리고 국가 정상화,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에 한 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당정되었는데 당정청이네요 이제. 네,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로 이사도 가고 청와대에서 직무도 시작했습니다. 당정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억울한 포도풀을 없애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경선으로 가장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 왔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2025년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를 우리 전북에서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청래 대표님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시고 전북병의 도민이기도 하신데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전북 예산 10조 시대를 열어주셨고 또 피지컬 AI나 우주 방사선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또 농촌 기본소득 이런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 호남 특위를 통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삼중 소외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작금의 핵융합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새만금 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지켜보면서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삼중 소외에 대한 해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당 대표님도 호남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 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의 아래백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새만금 SOC의 조기 정상화 마무리하는 부분, 또 우리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체제, 또 남원 의대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 당원들과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또 조기에 국정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강조해 주신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특히 컷오프 없는 지방선거,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체계, 그러면서도 경선 과정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과에는 승복하면서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지방선거 체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중앙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선 구도나 지방선거룰, 또 지방선거 전략이 우리 전북에서 먼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잘 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전북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병선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1년차 성적표는 A2+입니다. 상법 개정 등 시장 신뢰 복원하는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 12월 30일 4,200포인트로 마감했고 연간 75.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1.3%로 회복됐고 수출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1.8에서 2.1%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2026년 내년에는 경제 회복의 용기가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중기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수습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회복도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이 무리한 조작기소라는 족쇄에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있지만 재판이 멈췄다고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그 무게를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치 이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작기소는 중기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기소로 인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즉시 공소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무도한 검찰 권력이 국민의 선택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죽음을 정적제고 약용한 윤석열 정치 공작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사지탄이고 사필 규정입니다. 12월 29일 국정원은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당장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치 공작에 가담한 잘못을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께서 법무부 감찰 등 검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에는 중대한 처벌,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열시킨 윤석열과 그 일당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신 사삼석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총력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경쟁국들이 국가 주도로 속도를 내는 동안 우리는 행정 절차에 묶여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흐름에 맞춰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정부 대응 방식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전남 광주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에 치러지는 호남 공동의 도전이자 지방연대의 성공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IOC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한국에서 다시 오랜 길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코리아 원팀으로 결단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서해안 시대를 열 핵심 자산이자 호남 경제 도약의 출발점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매립과 상하수도, 신항만 배후부지 등 핵심 기반 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과감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신속성을 담보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의 완성은 수도권 1급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의 강령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지 148일째입니다. 그동안 총 41번의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민생, 특히 농어촌 현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결과는 대실망입니다. 41건 중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하고 12건은 일부 진행 중이며 22건은 정부 예면으로 요지부동입니다. 민생의 고통은 쌓여가는데 정부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이 더 빨리 국민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은 대응원 연세에 더욱더 새롭게 정책 개선의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수도 전주, 울산 연세 밑에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을사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북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나오나요? 나오시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송전탑을 둘러싸고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장기 계획상으로는 전력 수요가 16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원전 16기 이상 분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가 될 텐데 수도권에는 발전 여력이 많지 않아서 결국 전북을 비롯해서 충남, 충북, 경북 이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1000km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가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 비수도권 주민들로서는 왜 수도권의 산업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와 자연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고심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용인 산단은 이미 여러 해간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다 고시되고 보상과 투자까지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도가 글로벌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국가 전략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가 산업 전략뿐만 아니고 전력 시스템, 지역 균형 발전, 탄소 중립 이런 4가지 축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단순히 지역민의 님비 현상이라거나 환경단체의 사업 발목 잡기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정기조와 상충이 되는 지점은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고 송전거리 비례, 전기요금제, 지산지소 원칙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산단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고 기업에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조를 고려하면 수도권의 초대형 전력 소비형 산단을 추가로 집중시키는 계획이 현 국정 방향과 긴장 관계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송전망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700km가 넘는 초고압 송전망을 전 구간 지중화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용과 시간은 더 들었지만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력 수요 분산이나 지역별 요금 차등제,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갈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지산지소 원칙 이런 것들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중화나 이중화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송전 경과 지역에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체감이 되도록 보상제도도 강화하고 산단 일부의 지방 분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갔는지는 속도뿐만 아니고 균형 성장이나 탄소 중립, 주민 수용성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으로서 대변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 전북 민주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04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수행하시겠습니다. 네, 일정상 여기서 한 50분 내는다고 하면 되니까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의원님들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죠. 이성현 의원님, 최고위원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신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곤조곤하게 네, 한 1분 정도씩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지올 지역위원장 이성윤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고 선거 과정 내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리 전북의 최고의 민생 회복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지만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후도 검찰 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종식이 우리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우리 내란 정치도 완전히 될 수 있고
내란 종식이 되어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전북이 회복되어야 대한민국도 회복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었듯이 전북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대한민국 회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과 전북 당원들은 민주당과 원팀 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빅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회복, 전북 회복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현 의원님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법률위원장 할 때 2차 종합 추가 특검 법안을 제가 비공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만들으라고. 근데 법을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본인이 예, 제가 발의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제가 내란 전담법 설치법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발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통과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수정이 많이 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예, 하여튼 종합특검은 새해 첫 법안으로 저희가 정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의원님은 제가 겪어보니까요, 컨텐츠가 진짜 있습니다. 전략도 있고, 그래서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좀 오늘 현장 최고이지만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전북에 물면서 당시에 새만금 SOC에서 한 78%, 한 5천 원 깎았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전북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삭발하고 돈 삭발하고 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함께 투쟁해서 일부 복원했는데 그것마저도 수십여 정으로 예산으로 빼놨고 쉽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새만금 SOC의 진척도가 늦어졌던 거고 그 결과가 최근에 그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이 취소 당하는 이런 소송의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TV 톤에서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아리백을 모르는 게 창피했는지 재생에너지 자체를 제약시하면서 실제 재생에너지 속도가 1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추진하려는데 이거 역시도 성전선로가 부족해서 2029년 말 빨라야 2030년도야 돼야 이제 재생에너지가 상업운전을 가능한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최근에도 우리 전라북도 우리 윤주명 도당위원장과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함께 그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만나서 거론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 우리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던 우리 전북이 이재명 정부에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 현재까지는 좀 도민들이 보기에 좀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적 AI 센터도 전남으로 갔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도 전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리백 사업단 지정 문제도 현재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산업부 산중위에서 김원희 의원이 법안 하나 내놓은 게 있고 제가 국토위에서 제가 법안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통합심사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사업단지는 시범단지는 하나 정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전남과 전북이 경쟁하는, 그도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있는 전남과 전북이 경쟁하는 구도를 짜는 것.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이 탈락한다 한다면 이것도 역시 지역 간의 불협화음 또 삼중소외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법안 심사 과정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서 실제 재생 인프라가 있는 곳에는 아리백 사업단지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삼중소외론이 더 이상 현실하지 않도록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전국 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성윤 최고위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참 좋은
바뀌었는데요. 저한테 숙제를 많이 주시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택 의원님. 예,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전북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신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북의 이 윤석열 정부 때 홀대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새만금 SOC의 조기 완결을 위해서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알리백산단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과 여건을 만드는 것, 또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사실 2.4기가 하기로 했는데 올 수도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속도를 내야 된다. 알리백산단을 만들었는데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알리백산단이 아니죠. 재생에너지가 1년간 공급될 수 있어야만이 알리백산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기업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총 5기가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올 수 없댔습니다. 그 5기가를 생산할 수 있는 키는 산업부와 사실 이제 국토부 또 새만금청에서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당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더불어 좀 꼭 좀 드립니다. 그럴 때 알리백산단이나 기업 유치도 더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택 의원님 지역구에 제가 초청 강연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강연을 마치고 이번에 차가 이제 막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거의 멈춰서는 거리에 당원들이 가면서 이원택 의원을 평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원택 없는 자리에서. 굉장히 평이 좋았고, 그리고 이원택 의원이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야, 정말 인기가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태규, 우리 익산갑 신임 지역위원장인데요. 오늘 데뷔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 박수. 박수! 또 환영 박수까지 받아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24일 그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지역위원장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익산갑이 이제 사고당으로, 사고 지역으로 이제 판명이 되면서 그 위원장을 맡았고요. 제가 할 일은 딱 자명합니다. 익산갑에서 정말 알곡을 골라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개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익산갑의 이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익산갑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명도. 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정부 국가에서 10조 원 신뢰가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 애교위원장으로 예산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만감이 교차했던 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 그 삭발하고 그 동성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그 예산으로 복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아마 최근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정상화되니까 애교리를 하면서 너무 이게 좀 제대로 되어가는 거 우리가 그 막혔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자신감도 가지고 특히 이제 10조 원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 가져주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또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우리 전북에서 열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힘을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멈췄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조 원 예산이 됐는데
오늘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남은 현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소에 대한 아픔이 그 멍이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예산을 우리 한병도 예결위원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호남발전특위 특히 신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예결위원장 한 거 보니까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꼼꼼하고 그리고 이 당 정체성에 딱 맞게 정말 잘해서 이수영 간사하고 또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1급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빨리 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1급 포상을 빠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승 의원님. 반갑습니다. 남원장수 임시수장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오늘 타사됐던 202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전북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전북에 희망을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좋은 말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이제 덕유산,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의 동부권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삼중소외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지역은 전북 내에서 또 소외를 받고 있어서 사중소외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새만금 위주로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 집행되는 바람에 많이들 소외를 받았고 저희 지역에 이제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공공의대가 지금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복지부 법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대표 법안 냈지만 그래서 내년 1, 2월에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통과시켜서 우리 오래된 수건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번에 애결위원으로서 우리 한병도 애결위원장님을 도와서 어쨌든 전북 10조 예산을 만드는데 우리 또 뒤에서 대표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다행인 것은 이제 전국의 기본소득,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인 기본소득 순창하고 장수가 이번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사실은 못 사니까 또 그런 선택 지역으로 되지 않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산업 유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공공의대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제2경찰학교도 지금 남원의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장수의 말산업 육성장이 있고 장수와 남원의 그 축산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산업 벨트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제5 경마장이 순창하고 담양 중간에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장수, 무주, 남원 이쪽이 이제 철도 교통의 오지입니다. 오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세종시 시대가 열린다면 대전에서 남원으로 바로 오는 열차 구간도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효능감도 많이 느끼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정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부께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든 그런 어떤 혜택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아까 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학 남원이 사실은 동학의 발상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은 최재우 선생이 남원 산성 교룡산에서 덕민아 원적당에서 그 동경대제를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을 완성한 데가 남원인데 사실 이제 정읍이 전봉준 열사 때문에 이제 다 정읍이 중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남원도 동학의 정신 뿌리를 완성한 데가 남원이고 남원도 그 김계남 장군이 활동했던 큰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남원은 천년 고도이면서도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토된 물건들이 다 나주 박물관이나 외지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또 그런 어떤 종합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박희승 의원님을 칭찬할 시간을 본인이 다 소비해 칭찬을 생략하고 칭찬할 시간을 다 뺏어버렸어요. 네, 안혜영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책내 우리 당 대표님과 우리 총회님들께서 전북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호남특위를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사항도 있지만 특히 새만금의 아리백 산단이라든가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전북이 산업과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상 현실적으로는 그 전환 정책이 체감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아리백 산단 지정 문제가 원만치가 않고 또 재생의 발전에 있어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우리 도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이 송전탑 문제는 전북 도민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남, 전북, 충청, 경기도까지 다 전국적인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으로서 관련된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회의도 했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수도권으로 전기가 집중되는 이러한 정책을 이제는 에너지 지상기소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일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에너지 전환의 문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기업들도 남쪽으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균형 발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 당에서도 우리 재생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혜영 의원님은 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토론회를 마치고 저희는 남부시장인가요?